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9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6,600달러 플러스 1%, 9월 초 25,000달러 구간 개미들 확실히 털어내고 반등이 좋습니다. 이더리움 리플도 플러스 1%, 전체 코인들 모두 상승을 했고요. 9월 20일 연준 금리 동결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중국 부동산 파산 리스크도 다시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경투 가격들 편안하죠? 중경투 9월 10일 화요일 비트코인 24,900달러 폭락할 때 거대 상승전 마지막 하락이다. 단 한 개 비트코인 리플도 팔면 안 된다. 영상을 만들었고요. 금리 동결은 기본적으로 코인이나 자산시장의 호재이기 때문에 금리 동결 앞두고 개미 털기에 매도한다는 것은 금융이나 코인파 이해도가 낮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투자자들은 반드시 중경투 멤버십 가입해서 중경투 조언 듣고 투자를 하시고요. 도대체 언제 팔고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다.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서워서 팔았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입해야 되고, 코인 투자금 1억 이상 비중이 크신 분들도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고요. 1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긴 하지만 코인판에서는 이 코인 저 코인 매수하다 보면 순식간에 삭제가 됩니다. 8월 코인 시장 하락했던 메인 이유가 미국 월가에서 중국 2등 부동산 컨트리 가든 이슈 부각시킨 게 이유였고요. 한국 뉴스까지 내 돈 돌려줘 컨트리 가든 사태 일파만파, 이자만 2천만 달러 이자도 못 갚는다, 공포 뉴스가 매우 많이 났습니다. 한 달이 지난 최근 뉴스를 보면 빅구이엔 채권 지급 연장에 주가 올랐다, 또 한숨 돌렸다, 채권 6개나 만기 3년 연장되었다, 태세 전환 빠르게 해서 긍정적인 뉴스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중국 정부 지준율까지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분위기가 싹 바뀐 거죠. 2011년 9월에도 비싼 이유로 중국 헝다 부동산 파산된다, 미국 정부 부채 의회에서 협상 안 된다, 이런 공포 뉴스가 있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4만 달러였는데 그때도 중경투 무조건 홀딩해라, 단 한 개도 팔면 안 된다 멘탈을 잡아드렸고요. 그러다가 비트코인 선물 ETF 호재하고 템노트 하드포크 되면서 비트코인 69,000달러까지 신고점을 갱신했습니다. 4만 달러에 다 팔았던 투자자들 69,000달러 중경투 또 팔아라 할 때 매수한 투자자들 있죠. 이번에도 중경투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한번 맞춘 사람이 계속해서 잘하죠. 비트코인 66,000달러 26,600달러 반등에 25일선 돌파하고 분위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99일선 아래 데드크로스 상태로 비트코인 ETF 호재나 나스닥 큰 상승 아니며 이번 상승에 28,000달러 못 뚫을 가능성이 크고요. 비트코인 25,000달러에서 강력한 수요는 재차 확인되었고 9월 초 팔 사람은 거의 다 판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횡보하다가 99일선 다시 내려오는 시나리오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월가에서 내년 3월 연준 금리 인하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금리 인하 3개월 전에 비트코인 랠리가 한 번 더 왔고요. 올해 연말에 비트코인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시 리플도 반등 오면서 알트코인 상승세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2016년 반감기 전 최근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 보이고요. 2016년 반감기 전에 15년 12월 반감기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했다가 반감기 전에는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감기 되고 나서도 상승은 했지만 이전 매물대를 못 뚫고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2017년 되어서 폭등하고 500달러 하던 비트코인이 순식간에 2만 달러까지 20배 상승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면 가격 상승 커야 되는 게 아닌가 질문 주실 수 있는데 반감기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반감기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다는 게 아니라 코인 채굴량이 반감기 전보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벤트입니다. 비트코인 최초 개발자 사토시가 기존 화폐같이 하락에 반대하는 개념으로 비트코인을 개발을 했고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화폐는 계속해서 찍어내고 주식, 부동산, 자산 가치는 상승해도 실제 임금은 얼마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물가도 같이 올라서 가처분 소득은 더욱 줄어들고 있고요. 마트나 식당 가도 이전처럼 소비하기가 쉽지가 않죠. 때문에 반감기로 비트코인 채굴량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당장의 비트코인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며 비트코인 가격도 2016년처럼 지속적인 횡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6년 반감기에도 반감기 호재로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다시 내려오고 4개월 행보 이후 그제서야 상승을 했고요. 이때도 연준이 금리 인하하고 경기 부양하면서 비트코인도 급등을 했습니다. 반감기보다는 연준의 금융정책이 비트코인 가격에 더 큰 영향을 줬고요. 하지만 반감기 영향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이후 비트코인 수요 폭발을 하게 되면 채굴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상승폭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 지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현물 ETF 승인까지 앞두고 있으면서 비트코인은 갈수록 시장에 인정받는 자산이다 볼 수가 있죠. 내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전 한국 국내 기관들도 빠르게 코인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불장에서 금융기업 삼성, SK 대기업에서도 코인 투자한다 루머가 많았지만 2년 지나고 나서 현재도 코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국내 기관 바라보는 디지털 산업이라고 신영증권에서 좋은 보고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글로벌 기관들 보면 모건스탠리에서 예금 토큰 발행했고 올해 6월 피델리티, 시타델, 찰스와 EDX의 거래소도 오픈을 했고요.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상승세가 좋았죠. 그리고 페이팔은 스테이블코인과 블랙락, 아크인베스트는 비트코인 현물 ETF 디지털 자산을 출시 예정입니다. 미국 월가 1등부터 10등 금융회사들까지 코인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다 한다 보시면 되고요. 2019년 때하고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죠. 2021년 4월 불장만 하더라도 코인이 사기 아니냐, 괜찮은 거냐 이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는 메인 기업들까지 코인 산업에 참여를 하는 거고요. 한국 금융사들도 코인 ETF 빠르게 출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ETF하고 코인 관련 기업들 모아놓은 ETF도 홍콩에 출시를 했고요. 한국보다 홍콩에 출시한 것은 투자 유치가 아시아 금융허브인 홍콩에서 더 많이 일어나죠. ETF는 개인보다도 기관 투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거기에 미래에셋 미국에 진출했고 국민은행이나 하나 산업자산운용도 코인 산업 진출 모색을 하고 있고요. 코인 ETF 운영하려면 기존의 주식 전문가들 포함 코인 전문가도 같이 데려와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작은 기업들은 진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미래에셋 글로벌X 블록체인 ETF 보면 나스닥 잡주나 코인베스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3, 4월 저점까지 다 내려왔는데 블록체인 기업들 모아둔 ETF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보다는 알트코인 하락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블록체인 기업들, 알트코인 동시에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죠. 최근처럼 알트코인 약세에 전체 시가총액도 낮아지려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ETF도 저점 3번 정도 갱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알트코인이 살아나려면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되고 이더리움 하드포크 지속에 코인 산업 성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호재 뉴스 펌핑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와 연결한 다음 내실도 튼튼한 코인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국내 은행들도 코인 산업 진출이 활발한데 블록체인 암호화 자산은 은행 자산 보호하고도 연관성이 높습니다. 국민은행에서 디지털 에셋 코다와 합작하고 신한은행도 합작 7월 14일 리플 부분 송소에 하루 만에 거래된 자금이 3조 원이 넘는데 은행들 코인 회사와 연계만 잘해도 수수료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죠. 최근에는 코인 회사들 현금 많고 부실한 은행도 많기 때문에 코인 회사들이 직접 은행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가 고팍스 거래소 인수하고 한국 시장 본격 진입을 하고 있는데 업비트가 80% 이상 국내 코인 시장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의 30% 거래량만 가져가도 고팍스와 연계되는 은행의 거래량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코인 거래소나 코인 회사들 불장보다는 최근 같은 약세장에서 어깨 순위를 뒤집는 경우가 많고요. 코인 거래소 순위 변동에 개인들 직접 투자하기는 쉽지 않지만 2011년 바이낸스가 시바이누 코인 만들고 미국 진출 위해서 크립토닷컴 거래소 만들 때 가격 펌핑한 적이 있습니다. 시바이누 코인 소점 10자리, 8자리에서 순식간에 4자리까지 상승했는데 바이낸스가 미국으로 자산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시바이누 코인 사용했다는 루머가 있고요. 코인 거래소들 불장에서 자주 이용하는 방법으로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거래 만들어서 가격 펌핑시키고 고점에서 다 파는 전략이죠. 거기에 미국 시장 각종 규제에 정치적으로도 중국 거대 자본진이 미국에 진입이 어려우니까 시바이누 코인 이용해서 크립토닷컴 운영 자본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011년 여기 첫 상장할 때 이때 투자만 했어도 수익률이 100배가 아니라 10,000배 이상이고요. 이때 100만원만 들어갔어도 순식간에 10억까지 돈 복사가 되는 거죠. 국내 고팍스 거래소 인수한 바이낸스 역시 한국 시장 진출이 확정되면서 제2의 시바이누 코인처럼 코인 하나 만들어서 가격 펌핑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종 규제 피하고 세금 최소
최소화에 환율, 환전, 수수료까지 생각하면 코인으로 자금 세탁하는 게 가장 비용이 적고요. 거기에 리플 부분 승소처럼 크립토 관련 법안도 부족하기 때문에 코인 가격 펌핑 시켰다고 해도 판결 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2011년 시바이누 코인 만들어졌을 때 도지코인이 일론 마스크 펌핑으로 폭등을 했었고 도지코인 따라 한다면서 시바이누 코인을 바이낸스가 만든 거고요. 시바이누 코인 가격 저렴해서 도지코인하고 같이 상승했다고 하면 법원에서도 판결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011년 도지코인하고 마찬가지로 고팍스 거래소 국내 시장 본격 마케팅할 때 관련 코인 올라타서 높은 수익률 가져갈 수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